저도 네이티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안 쓰는데 왜 저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잘하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다 이런 데 숨어 있던 거예요. 동사 구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전 동사부터 시작해라. 이런 기본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put together 구성하는 노력을 하면 영어의 혈이 뚫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성인들이 돼가지고 말 좀 잘하고 청취 잘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먹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의 기본 동사예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다 할 때가 가장 기초적인 거죠. 애들이 할 수 있는 영어죠. 근데 이 먹다를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나이를 먹다라 그래요. 맞죠? 우리 한국말도 결국 기본 동사로 다 문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90%가. 욕을 먹다. 맞죠? 이렇게 연세어학당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먹다라는 기본 동사의 연습을 스토리만 달리해서 계속 해놔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보니 밥을, 나이를, 욕은 쉽다는 거야, 걔들이. 명사라서 그냥 외우면은 쭉쭉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영어도 똑같거든요. work 뭐 대수롭지 않다가 아니고 work가 어마어마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먼저 공부해야 돼. 근데 문장을 구성하려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러면 이 주어죠. 목적어죠. 이 동사 아니에요, 동사. 이건 왜 한국말로 쓰고 이건 영어로 쓰나요? 정신이 살짝 나가고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자, 이건 주어, S 다시. 자, 그러면 우리는 목적어가 먼저 튀어나오지 않으면 동사가 의미 없어져. 그러니까 목적을 잘 구사해야 돼. 외국인이 한국말 배울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근데 영어는 I had 밥에 디너 할게요, 그냥. 자, 나 저녁을 먹었다. 맞죠? 그럼 동사가 안 나오면 디너. 그럼 I dinner 말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제 제가 느낀 게 제가 통역할 때 주어는 저희 통역은 사실 이런 쉬운 문장은 많이 안 하고 무슨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뭐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면 부과라는 단어가 사실 impose라는 단어를 써요. impose. 그럼 저희는 이 동사를 외우면 되죠. 근데 impose가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관세라고 해서 tariffs라는 단어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통역할 때 이제 동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1학년 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한영 통역 연습을 많이 하는데 한영 통역할 때 국내파들은 동사에서 머뭇거려.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보통 한 3개 정도가 동시에 생각나면 뭐 쓸까도 헷갈려가지고 막 망설여. 근데 교포들은 그렇지 않죠. 모국어니까 뭐 쓰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쫙쫙 내뱉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우리가 국내파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외국에 살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아니면 어릴 때 그 영어를 바이링구얼, 즉 이중 언어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동사 구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전 동사부터 시작해라. 동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냥 나온 제가 랜덤하게 발췌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특히 have, get, make, take, do, 그 다음에 give, 그 다음에 go 이게 또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let이나 work나 keep 이런 것은 싹 조금은 앞에 것보다 덜 빈도수가 많은 그런 단어들이죠. 우선은 이 친구들을 자유자재로 잘 쓰면 사실은 영어 하는데 큰 문제 없어. 솔직히. 잘난 척하는 말 안 할 바에야. 다 할 수 있어. 놀이터 가도 할 수 있고 회사 가서 다 할 수 있어. 기본 동사를 깊게 학습해야 돼. 사실은 기본 동사 빨리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기본 동사를 빨리는 무슨 빨리. 얘만 깊이 해놓으면 다 영어가 너무 심리적으로 편해지는데 얘를 왜 빨리 해요? 얘 공들여가지고 1000개, 10,000개 예문 보면서 입에 붙여야 돼. 그러면 입이 떨어지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죠? 깊이 기본 동사 공부해야 돼요. give. 근데 이 give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쉽게 하면 전화, 나한테도 일 마치면 전화 줘 이러면 call me도 물론 알아듣지만은 give me a call 이라고 하죠? 맞죠? Give me a call. 얼마 전에 머트리얼리스트라는 드라마에서도 제가 바로 들었어요. Give me a call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잘 못해 이제. 왜 기본 동사를 당연시 하면 안 되느냐.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저희 강아지에게 목욕을 시켜요. 이러면 막힌다? 목욕? 시킨다 뭐지? 그러니까 이걸 깊이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ive him
a bath예요.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법용어로 하면 사형식이 되고 give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은 몰라도 돼. 여기서는 몰라야 된다는 말은 또 무책임한 말이죠.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어려운 기부도 한번 볼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intermediate 중에서도 upper intermediate까지 노리는 사람 이 정도 영어 해줘야 사실은 영어가 야 이거 영어 나 좀 하네 이 느낌 듭니다. 영어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갖추신 거예요. 이러면 자꾸 단어 개수를 늘리면 안 돼. 발상을 바꿔가지고 당신의 영어 실력은 당신에게 경쟁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your English skills 이렇게 한 다음에 give you 그 다음에 경쟁력 이런 것은 외워야 되는데 명사 암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엣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하거든. You are very 경쟁력 enough because or since your English is fantastic. 이런 영어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중급의 정체기를 빚는 사람은 더더욱 이런 기본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을 put together 구성하는 노력을 하면 영어의 혈이 뚫려. 제가 강남역에서 강의했던 이 경험이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전 수많은 학생들하고 진짜 다 스터디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와 단어 많이 알아. 알고 보니까 대형 토익 학원 다닌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유학 준비되고 IELTS가 단어를 진짜 몇만 개를 알고 있더라고. 근데 문장은 다 브로큰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 안 하신 거예요. 한국말은 noun 중심이에요. noun driven language라고 그래. 모든 게 명사 중심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그 카페의 분위기가 좋다. 분위기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카페 feels, 더 카페가 feels가 아늑하다라고 하거나 더 카페 has 아늑한 분위기 이렇게 생각해요. 동사 중심이야. 그래서 영어는 verb driven language라 완전히 다른 영어예요. 완전히 다른 영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랭귀지인데 여기에서 바로 work라는 단어를 아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보세요. This diet, 이 다이어트 진짜 나한테 효과 만점이다. Really. 그 다음에 worked, 그 다음에 for me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work를 잘 쓸 수 있느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래서 인풋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들어오는 것을 양질의 것을 깊이 있게 좀 해놔야 돼. 이런 것을 안 하고 항상 어떻게 했다? I've tried this diet and it was really good. 이렇게만 영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work를 또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work는 스케줄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 저랑 스케줄 조정하는데 쉽지가 않아. 저는 화요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Tuesday works better for me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work가 단순한 일하다가 아니고 이런 영역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연습을 해놓으면 생각보다 단어 개수는 아주 정밀한 영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C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제 욕심에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C가 원래 보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C가 쓰이면 어떠냐? 제 기본 동사의 further studies에 있는 예문을 어제 밤에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우리 할머니 90세 이제 다음 달에 90세 되시는데 참 살면서 많은 일 겪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겪다 하면 experience밖에 생각 안 나죠. 근데 결국 걔들은 뭐냐면 she has seen a lot 이렇게 해버립니다. She has seen a lot in her 뭐뭐뭐 이렇게 해버리면 많은 걸 봤다는 얘기가 결국 C가 직관적인 사물을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다 해서 추상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이티브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이 생각보다 이 자식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안 쓰는데 왜 저렇게 말을 빨리 하고 잘하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다 이런 데 숨어 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기본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결국 기본 동사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문장의 주어 잡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문장이라는 게 여러분 삼형식 문장을 예로 들면 세 가지 단어밖에 없거든요. 나는 먹었다 저녁을. 맞죠? I had dinner. 그러면 70% 해결돼 버린 거야. 그리고 명사는 굉장히 쉬운 영역이에요. hair. 그죠? 이런 직관적인 것부터 해서 좀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암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덜덜 안 하셔도 돼. 전혀 안 하셔도 시간 투자만 해버리면 돼. 언제? 컨디션 상대적으로 좀 저조할 때. 오케이?